안녕하십니까. 치악산 드립장목반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인데요. 우리 이제 밖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 드릅 금년도 농사 지시려고 한번 이제 짓는 거 이렇게 좀 상담 좀 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같이 준비해 놓고 제가 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이 상담하면서 그 상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m 80. 엄나무 지금 쉽게 하려는 게 엄나무. 그다음에 엄나무가 1m 간격으로 심고 줄로. 그러니까 줄로- 나무하고 나무는 1m, 네. 골 간격은 2m. 아니 엉성해. 드문드문 있고 엄나무가. 그러니까 그거는 네. 유튜브를 보시고 그런 걸 보셔서 그렇지. 네. 예를 들어서 1m로 심을 때 이게 지그재그로 심는 키우질 거는 않을 거예요. 예, 키우지 않아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키우지 않아도 음. 1m 간격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더구나 심으면서 내가 작업 통로를 1m를 하면 네. 이 가지가 4, 50cm만 양쪽으로 나와도 네. 20밖에 통로가 안 돼서 더구나 가시가 이게 엄나무는 가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심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심는 구간을 이렇게 심더라도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면 나무 수를 더 많이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구상은 좋은데 네. 이 간격을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지그재그로 네, 통로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어 여기를 1m를 하신다는 건 이렇게 심었다니 실패. 이거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일단 나가다 이 나무 하나를 보자고요. 네. 1m 심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권장한다면 여기는요 최소한 1.5m 내지 2m 줘야 돼요. 네, 2m. 다 설명하는데 네. 다시 해야겠네. 네, 그거는 1m 해가지고 사모님 1m 해가지고 사모님 다니지도 못해. 나는 가보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편만 하니까. 이 1m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네. 저거 있고 내가. 네. 잊어버리니까. 아니 적을 것도 없어요. 가서 이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어느 때 갔더니 네. 엄나무를 심었는데 1m 간격으로 사방 1m로 드럼나무 심었어. 근데 나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밭에. 그러니까 드럼나무하고 엄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엄나무니까 엄나무하고 드럼나무 말씀드릴게요. 네. 80에서 네. 여기는 1m 1m 50. 50. 50cm. 적게 가도 그렇게 간다고. 그 정도는 튀어야 돼. 만약에 그래서 그럼 줄로 가는 거는 1m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 나무를 심는다면 이 사람 통로 네. 통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작업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 네. 수확을 하려면 뭐 거름도 주고 하다못해 구루마를 끌고 가든지 수확한 걸 짊어지고 나오든지 그래도 통로가 있어야지.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다니죠. 그렇죠. 근데 그 나무가 성목이 됐을 때 우리가 작업 조건이 되나 안 되나를 봐야지. 그 지금 이렇게 하면 주스는 많이 들어가요. 평당 수확은 어렸을 땐 가능했는데 나무가 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이래. 기본은 어떻게 했냐면 엄나무는 네. 평당 네. 2주. 그 다음에 참드릅은 4주.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가 평당 하면 6자리에서 180이 1m, 그러니까 6자리니까 30cm 6개면 옛날 노인 애들이 6자 하잖아요. 그럼 180이거든요. 한 평에. 그럼 통상 1m 간격으로 치면 20cm가 빠지는데 받치기 때문에 계산해서 조금 더 나오면 조금 더 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으면 되고, 엄나무는 그래서 나무하고 나무는 1m, 골 간격은 2m. 이렇게 심으면 평당 2주 계산하시는 거야. 이거 두 줄 심고 이거 두 줄 심고 네. 2m. 예, 2m. 예. 다니는 길을 2m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작업 공간은 있어야 된다. 1.5에서 2m는 잡아줘야만 나중에 통로가 되겠지. 예,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괜찮고. 만약에 이렇게 심었다 그러면 이게 2m니까 이 중간에다가 줄. 뭐 1, 2년은 콩을 심든 팥을 심든 중간에 들깨를 심든 심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못하지. 이제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계산해 가지고 오신 것처럼 1m를 심었을 때는 이게 나중에 한 4, 5년 가면 커지고 아무리 매년 10cm씩
전지를 해서 축소를 시킨다 해도 여기는 나중에 사람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패 보니까 요거는 꼭 그 지켜주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도 그렇잖아. 설계해주는 게 얼마에 심어라 얼마에 심어라 이런 게 나중에 빛 들어오는 거 작업 공간 이거 다 고려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 해오셨네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고랑에 일간 이 공간만 네. 작업 통로 공간은 1m는 절대 안 되니까. 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심었다 나중에 네. 좀 시간 지나면 또 다 캐내든 비워내든 그래야 되니까 그건 꼭 지켜주시고 그 하시면 사이에 되고. 이제 들깨를 심으면 되지. 아니 들깨는 다른 농사 1, 2년은 지어져요. 풀 관리도 되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요 사이 요 나무 사이는 1m, 네, 네. 요건 2.5m. 네, 네, 이렇게. 자, 네. 드릅은 이제 드릅은 보세요. 드릅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잖아. 그 1m 간격으로 심고 나면 이 이제 1년 지나면 내년부터 올해 심으면 내년에 수확 보잖아요. 그렇죠. 드릅은. 네. 엄나무도 수확은 네. 보는데 엄나무는 크기가 작으면 네. 송이가 작아. 아, 그래서 드릅은 단기 수확인 거고 네. 엄나무는 장기 수확이에요. 네. 시간이 갈수록 많으지. 수확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드릅은 관리를 잘하면 뭐 그대로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래될수록 만약 관리를 못하면 줄어. 그리고 관리를 잘 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드릅은 조금 좁게 심든 넓게 심든 예를 들어서 드릅이다 그러면 우리가 1m 간격으로 심는데 드립이 1m? 네, 1m 간격으로. 네. 그러니까 골 간격, 줄 간격은 그 드릅은 엄나무처럼 그렇게 가시가 많아가 사람이 좀 좁다 해서 못 다니진 않아요. 드릅 딸 때 뭐 조금 두꺼운 바지만 입으면 뭐 이렇게 다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릅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뭐 드릅나무는 이 그루터기를 전진하면 이 30cm, 20cm 그런 간격에서도 쭉쭉 올라오거든요. 드릅이. 이거 옛말. 예, 예. 그리고 그 밭 전체가 퍼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드릅은 뭐 50cm 간격으로나 6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라 그러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드릅 수량이.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1m 간격으로 심으면 이 드릅을 제가 그 몇 년간 하면서 1m 간격이라고 심으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드릅을 심으면 드릅 잎이 보통 정상적으로 가면 50에서 60cm 커요. 드릅 잎이. 그러면 나무 여기다 한 그루 심고 여기다 한 그루 심으면 초기에 이 풀 관리를 여기 있는 풀 관리를 해주면 여름철 장마치기 전까지는 이 잎이 양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늘이 져서 이 밑에 풀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 들깨를 모종을 심고 밑에 풀 관리만 제대로 해주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들깨밭 밑에는 없어요. 풀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드릅도 어떤 분은 그래. 드릅 하나 심고 1.5m 심고 내년에 이거 잘라가지고 이 뭐 다시 이 퍼지면 꽉 찹니다. 아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1.5m를 심으면 이 잎이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이 공간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그렇죠. 빛을 보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 같은 이 사이에는 풀이 많이 올라온다고요. 물론 풀약을 쳐주면 상관이 없지. 뭐 예초를 해준지. 하여튼 쓸데없이 풀 관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당 단위 수확도 고려해서 사업 풀 관리하는 것도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게 1m 간격으로 해서 초기에 줄은 1m. 예, 줄 간격, 골 간격 1m를 1m, 심으세요. 무조건 1m. 네, 네, 그렇게 심으시면. 근데 저기 두릅을 저기 뭐야 저기 그 뭐 가시 있는 거 뭐야 그게 그거를 그러니까 드릅 엄나무는 두 가지예요. 이제 엄나무는 가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가시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시가 있는 게 약이 되죠. 아니 그거는 뭐 가시가 있든 없든 그 원래 가시 없는 거는 가시 있는 거에 나온 돌연변이종이에요. 그래서 뭐 가시가 없다 뿐이지 우리 맞대. 그 국립 산림 과학원에서 그 개발해가지고 청송이라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한 품종이라 드릅 성분이 없는 걸 갖다 뭐 국가에서 이렇게 보급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분은 있고 맛이 그거하고 같았는데 한간에는 하도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시면서 그런 걸 얘기도 해요. 아 엄나무는 뭐 가시가 있어야지 가시가 없으면 그게 뭐 엄나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부는 이제 가시 있는 걸 심어야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건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시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는 가시가 있고 없고 차이고
맛이라는 것은 생각의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심는 사람들이 또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가시 향이 좀 덜해요? 아 그렇진 않아요. 똑같아요, 네, 향은요? 향은 뭐 별 없어요. 그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가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성분은 똑같겠지. 예, 그럼요. 그렇게 봐야죠. 성분 다 뭐 했을 제가 거 그거 아니에요? 농사지면서 그까지 성분까지는 내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리고 드릅은 이제 드릅은 모르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즘 뭐 그전엔 드릅을 하면은 그냥 일반 참드릅 이렇게 하면 끝났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드릅 종류도 세밀하게 분량을 받으려 그리고 그게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제가 드릅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거 듣고 판단을 하세요. 엄나무는 가시가 있는 거 없는 거 두 가지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심는 거는 1m, 2m 간격으로 심으면 좋다 그거고 드릅은 골간격, 줄간격 해서 4주씩 들어가는 걸로 해서 평당 4주 엄나무는 2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릅 종류는 뭐가 있냐면 우리 산에 가면 드릅 있죠. 네. 그걸 우리 통상 드릅이라 그러기도 하고 참드릅이라고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개량된 품종이 뭐냐면 민드릅이에요. 가시가 없는 드릅. 당신. 그래서 민참드릅, 뭐 이 민드릅, 가시 없는 참드릅 다 똑같은 소리요. 네, 이거는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지 정확하게 산림 가공에서 그 보급해 줄 때는 민드릅, 가시 없는 민드릅 이 품종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외국에 들어온 게 뭐냐면 정강, 자오, 신구자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구자오라는 게 한 품종인지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 정강, 신구, 자오 품종이 다 달라요. 특성이 다 있어요. 자, 정강이란 품종은 요 세 가지 다 신구자오, 자오, 신구자오 요 세 가지가 일본산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정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말이 퍼졌냐면 여름 드릅.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하게 하기는 안 했는데 이 정강 품종 비슷한 게 어떤 분이 이형 드릅이라고 칭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국립산림과학원 그 종자센터에다가 등록된 거는 이형 드릅, 여름 드릅은 없어요. 정강, 신구, 자오는 상품 품목 등록이 돼 있는데 여름 드릅, 이형 드릅이란 품목은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강 드릅을 여름 드릅, 이형 드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강 드릅은 우리 같이 이쪽에다가 추운 지방에 심었다가는 개박살 납니다. 손에 지금 심어 놓고 이게 몇 년 전에도 이걸 보급해 가지고 심었다가 그냥 다 얼어 죽고 피해 본 사람이 많은데 정강 품종은 아주 세력은 세요. 심으면. 근데 겨울을 못 나. 우리가 심어놨을 때 나무가 드릅나무가 낙엽이 가을 돼서 져서 겨울 됐을 때 드릅 목대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무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성장하다가 서리가 왔다는 거예요. 월동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는 정강을 심었다가는 피해를 봅니다. 이게 추위에 약하다 정강은. 예. 여기에 파생된 여름 드릅이라 이런 것들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그런 품종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강에 가까운 품종은 굉장히 위험해요. 더구나 우리 춘천이나 뭐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절대 심으면 안 돼요. 네. 춘천은 그래도 감나무 드는데요. 우리 거기는 감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신구하고 자오란 품종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오가 좋다는 분도 있어요. 자오하고 신구는 자오는 추위에 강해요. 네, 추위에 강한데 외래 자오는 색상이 자색이나 그래서 품질이 그 약간 외가 자색 계통으로 나고 그거 있어 팔더라고. 자색 계통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도태시키고 안 했어요. 그리고 신구는 이제 최근에 신구가 뜨는데 뭐냐면 이거는 추위에 강한 품종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서 심어도 혹간 우짜라면 예를 들어서 고냉지 밭에다가 이걸 심었다. 그러면 그 고냉지나 이런 데는 요소 같은 걸 많이 주거든요.
그런 밭에다 심으면 이게 우짜라는 경우가 있어. 우짜라는 경우가 있어서 나무가 우짜라면 혹간 위에 부분이 얼어 부분은 얼지 이 밑에까지는 상관없어요. 그게 내성이 생기면 괜찮아. 근데 남부 지방 같은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신구 품종은 왜 신구 품종을 짰냐면 엽순이라 그러죠. 추가. 그러니까 이 신구 품종의 정화 부분을 보면 이 정화 부분이 이렇게 보면 요 옆에 또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 이 정화가 나오면 따라서 음드릅이 나와. 예. 그리고 요 치가가 굉장히 우리 강아지 젖꼭지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어. 눈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단마디 촉성 재배, 하우스에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제 겨울에 그걸 비워다가 이 촉성 재배용으로다가 그런 목적으로다 신구를 많이 심고 정화 부분 따고 음드릅 따고 엽순을 따는 게 수확량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 신구 품종을 최근에는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참드릅, 신구드릅, 민드릅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식재를 하시면 돼요. 참드릅으로만 해요. 근데 추위에 강한 것은 추위에 한 번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요, 엽순을 위에 거 정화 부분 따고 나면 엽순 따잖아요. 그럼 음드릅까지 나오려면 6월 초 돼야 돼. 5월 말같이 가야 돼. 그러면 남부 지방에서는 드릅나무가 갖다 심으면 1m 50 이상 커. 그래 어떤 분들은 사장님 이거 한 2m 컸어요. 어떻게 가을 대가 전지예요? 이렇게 전화 오는 데도 있어. 거기에는 워낙 이제 그 성장 기간이 길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쪽 지방에는 드릅이 3월 말경에 나온다면 우리 이쪽에는 5월 초대에 나오거든요. 그럼 한 달 먼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추운 지방에서는 드릅을 엽순을 따는 데까지 계속 딴다? 이 생각하고 심으면 안 맞아. 그러려면 정화 부분하고 음드릅만 딴다는 걸로 한다면 이 참드릅은 지금 묘목이 주당 1,500원 이때 1,500원대 가는 거고, 가시 없는 민드릅은 2,000원대, 그 다음에 이 신구드릅은 3,000원대 이렇게 가거든요. 크기별로. 그러니까 1,500원, 2,000원, 2,500원 크기별로 대중소 나눠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데, 굳이 겨울에 속성 재배를 할 거 아니라면 우리 지역에 맞는 추위에도 강하고 역병이라든가 병충해도 강한 품종을 심을 수도 있고, 나는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 또 더 궁금한 거. 그러니까 두릅나무를 내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300평 된다. 자, 300평 돼. 그러면 드릅 심으면 4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1200주잖아요. 그러면 1200주 남을 것 같다 그러면 1000주만 우선 사서 심고 이만큼 심어 부족해.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 사장님 심었는데 좀 남아요. 다시 200주만 더 보내주세요. 그럼 200주 택배로 우리가 100주 이상은 무조건 무료 발송을 하니까 그렇게 심으면 돼. 아니 800주면 800주 주문하셔요. 그리고 심고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알겠어요. 심고 좀 남으면 이 밭둑 같은 데다가 여입은 더 심으면 돼요. 잘 오셨어. 잘해 오셨는데 이렇게 심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게 뭐냐면 엄나무 심을 때 통로를 말씀을 잘하셨네. 1m를 심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좀 좁게 심고 싶다 그러면 1m 50 내지 2m를 넣어라. 나무하고 나무는 지그재그로 심는 거는 수확량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1m로 심고, 드릅은 1m. 골간격, 줄간격 1m로 심고, 그 다음에 1m. 이거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를 심고 풀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초제 뿌리든지 아니면 내치기로 깎아보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이 초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실패. 내가 농약사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부러 오셨으니까 내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하는 스타일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응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저희가 써보니까
써보니까 이걸로 심으면 가장 좋아.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요거는 스톰프라는 건데 스톰프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게 감자밭, 고구마밭, 고수, 딸기, 도라지, 마늘, 전부 다 이 보리, 뽕나무, 사과나무, 생강, 양배추, 옥수수, 파, 쪽파, 홍합.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거 파종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당근, 마늘, 보리, 옥수수, 쪽파 이런 예를 들어 옥수수를 심고 파종기 1위를 치는 거예요. 파종기에 파종기라는 거 뭐예요? 옥수수를 심어놓고 바로 치라는 소리예요. 이게 예, 그거를 응용해서 드릅밭에 치는데 선생님이 이 300평에다 500평에다 이 나무를 갖다 심어. 그럼 지금 유튜브에서 뭐 진짜 잘하시는 분도 많지 고수도 많고 그런데 진짜 어떤 분들은 농사도 안 지어본 분이 농사 짓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혼란이 와가지고 일반인들이 더 힘들어해. 지금은 네, 맞아요. 어느 거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른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경험으로 우리 장목반에서 그동안에 해온 경험을 말씀하는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눈길에 오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거는 아까 간격대로 심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풀관리야. 풀관리.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일단은 어떤 분들은 여기서 비닐을 친다 그래. 비닐을 덮는다 그래요. 근데 참드릅은 습에 굉장히 약해. 쟀어요. 다 재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다 표시해놓고 했는데 다시 해야지 뭐. 더 이제 뭐 누가 그러더라고. 겨울에 땅 파놓으면 병균이 생기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안 팠죠. 표시만 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요새 심을 때 하면 좋아. 교육 받고 와서 이제 거리에서 딱 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우리 장목관에서 그동안 했던 거를 설명드리니까 요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진행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스톰프는 잡초가 씨앗을 발화시키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되어 올라와요. 빛, 온도, 습도. 그렇죠.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모든 작물 중에 다른 씨앗, 우리가 옥수수 씨앗, 콩 같은 거는 세 가지 조건이 안 돼도 콩나물 할 때 빛 안 주잖아요. 위에 덮어놔도 올라오잖아. 옥수수 그냥 저 습 있는 데다 갖다가 저 불고만 놓으면 눈 튀잖아. 풀씨는 절대 안 터. 그래서 우리가 까만 비닐을 씌우는 온도 습도는 맞는데 빛이 없어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야를 이렇게 드릅을 심어 놓고 이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전멸 살포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요? 신고 파종 후 여기 보면 파종기 파종한 다음에 1회 치라는 거예요. 한번 사과밭 이거 해놓고 식재 하고 나서 치라는 거야. 잡초. 그 나무는 안 죽는다 이거죠. 그렇죠. 풀씨만 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풀씨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이게 풀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안 나와. 풀씨가 표면에 올라온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가 쳐주면 이 모래알 같은 풀씨가 이거로 다 코팅이 돼. 그러면 발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재를 하고 통상 파종 후니까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3, 4일 내. 이게 씨가 파종 심어놓고 3, 4일 내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풀씨가 3, 4일 되면 다 터요. 풀씨가 나와서 땅에다 그 끝을 박으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식재 해놓고 요거를 치시는 거. 3, 4일 돌려라. 그 써있지 않나? 네, 여기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런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바스타 말고도 다른 종류가 많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 종류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바스타나 제스타나 여러 종류야. 이 회사 것만 말고 죽는 거가 있는데 근삼이면 안 치면 돼. 뿌리 죽는 풀약을 치면 안 돼요. 근데 바스타가 뭐가 좋냐면 야는 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잎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맞은 부분만 죽어. 우리가 암처럼 딱 여기 맞으면 이게 전이 돼서 여 아래 끝까지 죽질 않아.
이거는 잎사귀만 죽는다 이게. 맞은 부분만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심어놓고는 스탬프를 전면 살포를 한번 다 한다. 해주면 한 40일 내지 50일 토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풀이 안 나와요. 올라오긴 올라오지. 왜냐 코팅이 안 된 게 그렇지. 있으면 네. 그 부분에서 올라와.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풀이 좀 이 드릅밭에 풀이 조금 이렇게 드릅을 심었는데 이 풀이 좀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네. 이거하고 이거 같이 섞어서 혼합해서 그때는 나무에 맞으면 안 돼. 아, 꽃가를 씌워야지. 네, 이걸 할 때 이거 같이 할 때는 네. 이걸 할 때는 그냥 뿌려. 아니 드릅이 이렇게 음이 터서 올라오는데 거기다 이걸 치면 드릅이 죽지. 죽든가 뭐 네, 성장에 장애가 이르니까 그때는 꽃가를 씌워서 바깥으로 다니면서 풀 나온 데만 치세요. 그렇게 되면 6월 초나 6월 중순 7월 초 될 거예요. 네. 그럼 그때는 밭 보고 큰 풀 있으면 뽑아내고 네. 바스타만 가지고 쳐서 풀 있는 것만 다니면서 치시고. 아 이거 하나만요? 두 개 같이 섞어서. 아니 처음에 이거 치고. 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풀 나온다. 풀에 그 풀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나오죠. 봄에 그냥 두면 이걸 치고 그냥 있으면 풀이 안 와요. 그대로 있으면. 근데 이게 봄비가 오면 봄비 쏘나기도 오고 그러면 골이 또 나잖아 밭에. 그럼 풀씨가 밑에 있는 게 다시 올라와요. 그 바퀴 킨다고. 그러면 풀이 또 발화가 되니까 발화 억제되는 거 하고 풀 죽는 거 섞어서 이 동량으로요? 예? 동량으로 섞을 때 정량으로 반반. 반반. 예. 이게 원래 한 통씩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사용량이 한 통에 20리터 한 통에 20ml 넣으라고 돼 있어. 우리가 질통 그 이제 이게 풀이 크면 더 넣으라 그러고 풀이 작았을 땐 절 넣으라 그랬는데 보통 풀이 작은 경우는 정량을 쳐도 돼요. 여기 칠하는 대로. 예. 정량을 쳐도 되고 그 풀이 여름까지 풀이 크다면 좀 세게 쳐야 죽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치시면 여름이 끝나. 그러면 이거 한 마리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게 지는 20리터짜리 5개 치면 돼요. 다섯 통은 네 개 내지 5개 치면 돼요. 세게 치려면 4개 치고 조금 여유 있게 치려면 3개 쳐도 돼. 아니 4개 쳐도 돼요. 4개. 통 치라. 나중에 모르면 물어봐요. 하는데 여기 또 뜬대잖아. 그럼 똑같이 반반. 반반씩. 그래 이거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다 있어. 알겠어.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내가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풀 관리하는 이게 심어놓고 대부분 뭐 누구든 상관없는데 풀 관리 잘못해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엄나무는 풀 속에 들어가도 살아요. 김을 안 맺어도 풀이 많아도 크진 않아도 살아있는데 드릅은 풀 속에 들어가면 다 여름에 녹아 없어져. 습이 차면 나무가 녹아 없어져요. 그래서 양지 식물이기 때문에 풀은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묘목을 갖다 심으시면 아까 내 통화상에도 얘기했잖아요. 아까워하지 말고 여기에 그냥 잘라요. 5cm. 5cm. 예. 봤어요. 네. 그 할 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네. 5cm에서 3cm고 네, 여기 자르라고. 그럼 왜냐면 이렇게 묘목이 한 15cm나 10cm 정도 이렇게 뿌리가 대여섯 개 붙어 있어요. 네. 그럼 요게를 자르면 네. 요 뿌리에서 올라오든 여기서 올라오든 올라와. 네. 이게 더 실하다고. 아까 통화하는 거 들을 수 있지만 여기에 눈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두면 눈이 어디서 먼저 치냐면 여기에서 제일 그렇죠. 먼저 제일 쳐요. 먼저 이거 치고 그다음에 상순이 물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게 사과나무도 왜 쭉 키우려면 위에 거 내비둬야 이거를 이렇게 휘우면 안 크잖아요. 그냥 둬야 이 수세가 쭉 올라가면서 이게 제일 많이 크거든요. 그것처럼 드릅도 여기 그냥 여기 크는데 여기를 잘라주면 이 뿌리 쪽에서 실한 게 쭉 올라가서 그렇죠. 이게 1m 50 정도 커야지 내년에 정품을 따요. 이렇게 그냥 나무채로 두면 이 성장이 한 50cm 밖에 안 못 커, 나무가. 그래서 반드시 심어놓고 한 5cm 정도 자르고 잘라놓고 이거 치고 그냥 이거 치고 나서 온 밭에 또 다니면서 뭔 일하려 그러면 안 돼. 발 다니면서 이렇게 긁으면 그 발자국만 풀이 올라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여기
이 스너프를 쳤어.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요.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D로 쳐 나와. 예. 동력분명히를 칠 때 D로 쳐 나온다고. 아하. 앞으로가 치면 어떻게 돼요? 네, 가면서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잖아. 네. 따라가면 나중에 그러나 보면 그래서 이 발자국만 풀이 나. 뒤로 치라 이거는 뒤로.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얘기는 내려오면 뭐냐면 그지. 쳐놓은 데를 막 다시 장사 안 장사도 된다는 되면 거예요. 다시 코팅된 게 벗긴다. 벗겨져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검은 비닐을 씌울 경우는 이 망을 안 치잖아요. 예. 자 고라니가 다녀요. 음. 멧돼지가 다녀요. 뚫고 하면 그거 그 거기서 풀 나와요. 풀 그 효과가 없어. 예. 그리고 이 비닐 같은 걸 해놓으면 멧돼지나 얘네들이 더 거기에 지렁이나 뭐 있는지 알고 더 들이 삶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약 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 구집하려면 구집포 해도 되고 엄나무는 그리고 또 이 드릅나무는 이 비닐을 심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올해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럼 내년에 올라오는 게 요 바로 한 50cm에서 올라오려 그랬는데 그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 못 오르죠. 비닐이가 못 오르고 찢어진 대로 올라서 그 물구불해서 올라가. 예. 그렇게 올라온다고. 아 그런데 이 드릅나무는 엄나무는 그 쳐줘도 옆에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엄나무는 아까 한 것처럼 예. 엄나무 심으시고 아까 네. 그 구직포 그 씌우시려 그러면 예. 엄나무 심고 헛골에다가 헛골에다 비닐 씌워요. 어. 헛골에다가 그 인삼밭 망 있잖아요. 네. 2m로 했잖아. 2m 이 골간격 2m. 예. 이 헛골에다만 풀 안 나오게 심고 나무 심은 데는 나무 심은 데는 네. 풀 관리를 하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예. 거름도 줘야 되지. 요게 그죠? 그럼 비닐 씌워놓고 찢어가지고 거름 주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드릅나무 바로 밑에는 한 2, 3년 지나면 이 낙엽이 찌면서 이 낙엽이 쌓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풀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이 중간 통로. 이 통로 풀이 문제니까 그렇죠. 통로를 풀 안 나게 일정 부분 관리해주면 훨씬 일이 줄어들지. 예. 바로 나무 밑에는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유박도 주고 거름도 주고 뭐 하려 그러면 일로 다니면서 줄 수 있게 이렇게 아니, 관리하시면 돼요. 잠깐 제가 죄송한데요.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 이제 뒤로 주고 이제 걸음 주고 하잖아요. 이게 요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밭에. 아니 그러니까 밭인데 네. 지금 이거 저기 이 뭐예요? 가운데도 이 가운데로 심으라. 이게 여기 거리가 50cm예요. 이게 50cm 가운데 심어가지고 예, 이거 거리가 50cm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 까만 망 차강망 아닙니까? 인삼밭 덮는 거 있잖아요. 구멍 뚫고 난 거. 아 이거 해도요 이 네. 사이로 풀 다 올라와요. 예, 오늘 의미가 나오는데 없어요. 의미가 알아요.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걸음 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어떤 유튜브 자료 보시면 쳐서 지나서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쳐서 떼면 아직 잎이 퍼런데 어떻게 줘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 네. 꼭 쳐서라는 게 뭐 그 쳐서 날 주라는 건 아니고 강원도나 뭐 전라도나 낙엽 지는 시기가 우리 강원도하고 저 남부지방하고는 내장산하고는 한 달 차이 나니까 강원도 정도는 8월 달 좀 지나서 9월 초 되면 어느 정도 낙엽도 지고 이렇게 이제 저 풀도 저거 되니까 줄 수 있을 거고 저 아랫지방 정도는 그 늦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추석 때나 이때 가을에 걸음을 주는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걸음을 주니까 그 위에 말라서 있더라 이랬잖아요. 썩질 않더라고요. 네, 썩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봄에 걸음을 주면 네. 나무가 봄에 먹어요? 못 먹잖아요. 네. 나무에다 걸음을 주면 가가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분해가 돼서 이 나무 거름이라든가 이런 게 분해가 돼서 나무가 먹게 되는데 봄에 나무에다 이 드릅이나 엄나무에다 주면 야가 언제 먹냐면 여름 물론 봄에도 조금 밑에 바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박이든가 거름 뿌리고 로타를 치면 땅 속에 들어가면 금방 분해가 되니까 3, 4개월 만에 식물들이 먹지만 그냥 위에다 주면 바닥에 붙은 거는 분해가 되지만 위에 마른 거는 분해가 안 돼요. 그게 분해가 언제 되냐면 여름철 장마철에 분해가 돼. 그러면 가가 그 영양분이
우리가 얘기는 가을 추석 때 돼서 2차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들의 끝 부분이 얼어. 그러니까 영양분이 추가로 더 주면 월동하려고 그러다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름을 가을에 주라는 거예요. 봄에 주지 말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왔잖아요. 내일 이제 밭에 하천 갈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다 표시해놨는데 지금 퍼놨는데 이제 비료 주고 이제 거름을 주려고 그래요. 안 돼. 그냥 사장님 오늘 잘 오셨어. 그러니까 왔죠. 아니 드릅나무 드릅하고 엄나무를 심는데 보세요. 우리가 씨앗으로 심는 거는 거름을 줘요. 예? 씨앗으로 하는 거는 씨앗으로 심는 거는 다 거름을 주고 심어. 왜? 씨가 나오면서 새 뿌리가 나오면서 거름을 세면 피해가고 내가 적당한 대로 파고 들어가면서 크는 거기 때문에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 식물할 땐 다 비료 이런 걸 주고 심잖아요. 그런데 묘목을 심는 건 어떻게 돼? 묘목 끝 부분이 이 생자 우리가 상처나 있잖아. 그죠? 거기다 거름을 하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삽목을 할 때는 아주 깨끗한 그 모래라든가 물에 그런 데다 심는 거를 응용한다 그러면 이 나무 뿌리가 이 당근 끊어진 부분을 갖다 심는 데는 비료나 거름을 갖다 하는 거는 안 맞아요. 나무를 못 키우더라도 금년도는 나무가 이 뿌리가 크지는 않더라도 갖다 심어 살아 있다는 것은 이 뿌리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에 거름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올해 심잖아요. 3월달에 심으면 이제 9월달에 비료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주지 말고. 나는 지금까지 우리 엄나무하고 들나무 많이 심었거든요. 아니 심을 때 아예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덮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물 한 번 주고 덮어버렸어요. 그렇게까지는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구덩이를 이렇게 팠잖아요. 그럼 이 밑에다 거름 같은 거 주고 이 정도 묻어놓고 이 정도 하고 물 주고 나무 심을 때 이 닿지 않게 그렇죠. 닿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건 돼.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 가능한데 우리가 이 밭에다가 비료 뿌리고 거름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심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하냐면 이게 비탈진 데인데 이 거름 주고 나무 안 닿게 비료 한좀 용치 떨어지게 비료는 거름은 이제 나무에 닿아도 괜찮으니까 비료는 닿으면 안 되니까 좀 떨어지게 준다고요. 그래 흙으로 덮어놔버려요. 그거. 그렇게는 괜찮아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비료를 어떤 비료를 줘야 돼? 난 복합을 줬는데. 아니 물론 뭐 그 정도 줘도 되는데 그 양이 얼마큼이냐라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거름을 그거는 뭐 일반 거름도 줄 수도 있고 뭐 복합 같은 거 줄 수도 있고 요소 그런 거는 뭐 단기간 하니까 안 되고 원래 좋기는 나무에다 주는 거는 조개탄처럼 생긴 살림 나무니까 그게 가장 좋아요. 그게 나무에 크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복합돼서 꾸준하게 주는 거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옥수수나 뭐 감자나 이런 거는 심어놓고 3, 4개월 만에 2개월 만에 뭐 한 6개월 만에 전부 다 수확 보는 거잖아요. 나무는 그게 아니라 3월 달 때면 내년 1년 내내 이 영양분이가 유지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살림에서 주는 그런 종류가 좋긴 좋지. 그러면요 나무 지금 오늘 심잖아요. 그 나무 사이에 난 뭔 생각하냐면 나무 하나 심잖아요. 엄나무나 들나무. 거기다 이제 비료하고 거름하고 이제 가을에 하고 이제 조개탄이잖아요. 그 비료하고 하고서 이제 덮어보려고요. 아니 덮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인삼천을 그걸 해서 덮어보려고 언제 그래? 저기 뭐야 얼른 적어요. 그렇지. 이제 물으는 건 저기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지금 4시가 다 돼가. 또 저기도 들려야 되잖아. 기름 못 찾아서 왔더니.